평생 클래식 악기를 다룬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20년간 한 악기에 매진하다가 과감히 악기를 바꿔서 단시간에 또 최고를 이룬 예술가가 있습니다. 오늘 컬처피플의 주인공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음악에 대한 무한한 사랑. 어떤 꾸밈도 없는 진솔한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비올리스트. 김사라. 러시아 모스크바 그네신음대 영재학교, 우칠리시 중등음악학교를 거쳐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그녀는 현재 뮌헨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공립 오케스트라 종신수석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그녀와 가장 오래 했던 악기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하지만 23살의 나이에 운명처럼 다가온 비올라와 함께 자신의 음악 여정을 바꾸었고 김사라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한국인 최초로 독일 137년 전통의 맨델스존 콩쿠르 비올라 부문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차세대 유망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비상하고 있는 비올라 연주가 김사라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참 많은 예술가들 만나게 되지만 특히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한창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만날 때면 저도 막 가슴이 뛰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도 그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의 주요 무대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비올리스트 김사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사라입니다. 네, 일단 이름이 참 예뻐요. 김사라. 네, 저희 부모님들께서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지어주셨어요. 외모도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오신 거예요, 그럼? 네, 지금 독일에서 왔습니다. 네. 독일에 살고 계신 거죠? 네, 독일에 이제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들어온 걸로 들었어요. 얼마 만에 들어온 거예요? 1년, 정확히 1년 만에 들어왔어요. 독일에서는 특히나 주목받고 있고 많이들 알고 있는 아티스트일 텐데 최근에 고국에서, 한국에서 이름이 많이 더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맨델스존 콩쿠르 우승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이번에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전 너무 감사하고 좋죠. 얼마만큼 인정받는 콩쿠르인지 살짝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제 맨델스존 콩쿠르는 첫 시작은 1878년도로 알고 있고요. 처음엔 작곡가 분들께 이제 맨델스존 콩쿠르이다 보니까 상을 드리다가 이것이 이제 정부와 학교들이 개입이 되면서 악기들에게도 상을 주게 된 그런 콩쿠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올라 부분 1위를 한 거죠? 네, 이번에 비올라 부분 1위를 했고요. 그 콩쿠르 매해마다 재밌는 것이 맨델스존 악기라는 거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이제 비올라가 맨델스존 악기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1위를 하는 사람에게 맨델스존 상을 주는데 제가 받은 것이 그래서 맨델스존 상입니다. 이번에 더 특히나 비올라 하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올라가 많이 조명이 된 그런 연도였던 거죠. 그럼 매해마다 악기가 좀 바뀌나요? 매해마다 악기는 출전 악기는 다 바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트럼펫, 클라리넷, 비올라 그리고 보컬 앙상블 이렇게 4악기가 했습니다. 그럼 뭐 더군다나 이번 해에 비올리스트들 중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은 다 맨델스존 상을 받겠다고 많이 좀 참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근데 이 콩쿠르이 학생들만 출전을 할 수 있는 콩쿠르예요. 독일에 25개 음대가 있는데 그 음대들에서 그 학교들마다 또 콩쿠르를 치러서 대표들을 뽑아요. 한두 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대표들이 뽑힌 사람들이 이제 본 콩쿠르에 나와서 이제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혹시 그때 연주했던 곡 중에 한 부분을 그때 그 심정으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바로크 곡 조금. 조금만 들려주셔도 돼요. 네, 들려요. 익숙하긴 사실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어떤 중후함과 묵직함과 그러면서도 그 현악기만이 줄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신경질적인 그런 느낌까지 있으니까 네. 혼자 붉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이 악기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이 비올라지요. 네. 바이올린하고 많이 익숙하니까 좀 차이점을 살짝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차이점은 이제 비교를 해놓고 보시면은 바이올린이 한 요만해요.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바이올린보다 좀 크고요. 그리고 들으신 바와 같이 바이올린이 소프라노라고 하면은 이제 비올라 같은 경우는 알토 정도의 음역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선이 더 굵어요. 그리고 활도 조금 더 무겁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소리가 다르죠. 네, 조금 더 깊다고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럽고요. 바이올린도 깊은 소리가 나니까요. 좀 더 낮은 소리라고 표현할게요. 네. 특히 바이올린은 유명하다는 악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악기고 네, 네. 만져보기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역시 좀 이것도 연식이 된 아이처럼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요. 할머니 정도 됐어요? 275년 되신 할머니세요. 한 고조 할머니 정도. 그러시죠. 예, 이태리 장인이신 파울로 안토니오 테스토레라는 분께서 만드신 악기예요. 200 얼마 되셨다고요? 275년. 감이 들고 있지 못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받았을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건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예, 어렵죠.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함부르크라는 도시에 독일 국가와 함께 일을 하시는 재단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재단인데 이제 그 재단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라든가 아니면 한국 분들 김수연 씨나 아니면 박혜윤 씨 같은 그런 분들이 소속돼 있는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해마다 거기도 콩쿠르를 치르는데 콩쿠르의 상으로서 상금이나 뭐 연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악기를 대여해주는 공짜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재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콩쿠르를 해서 1등을 해서 이 악기를 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소중한 악기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뭐 개인 소장의 비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악기가 없어요. 제 개인 소장 악기는 제 재산이라고는 이 활 하나밖에 없고요. 그 전에는 제가 비올라를 시작할 때 이제 학교에 이렇게 창고에 거의 모셔져 있던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여러 콩쿠르를 하고 연주를 하다가 이제 3년 전부터 이 할머니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럼 활만 갖고 있고 개인 네. 소장에 따른 비올라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고마운 악기. 너무 고마운 악기죠. 거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멘델스존 콩쿠르도 이 할머님과 함께 네. 그랬어요. 지금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올라를 들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비올라를 연주한 지는. 지금 맨델스존의 콩쿠르에 나와 상공이 최초로 우승을 했는데 막상 그 우승자가 비올라를 한 5, 6년밖에 하지 않은. 네, 2010년에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만 5년 됐죠.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연주하고 그래서 1등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유, 대단. 그런 감사하죠. 사람들이 그 전에도 있었나요? 아, 글쎄요, 뭐, 그러니까 비올라를 악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제가 일찍 바꾼 편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으로 학사를 다 마치고 나서 바꿨으니까 꽤나 늦게 바꿨죠. 네. 그럼 바이올린을 한 몇 년간 그 전에 했던 거예요? 바이올린은 한 14년, 15년 정도 동안 했어요. 네. 제일 궁금한 건 어쩌면 왜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한 악기이고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확실히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바꾸게 된 거예요? 바이올린을 물론 너무나 좋아하는 악기고 사랑하는 악기였지만 점점 뭔가 지쳐가더라고요. 왠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소리의 날카로움이나 아니면 그 높은 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신 목소리도 그닥 높지 않고 이렇게 아주 예민하고 막 급하고 막 이런 성격도 아니고요. 좀 이렇게 여유 있고 즐겁게 이런 성격인데 바이올린을 하면서 점점 예민해지는 제 자신도 싫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비올라라는 악기를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몇 번 접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 바이올린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중학생 때나 이럴 때도 가끔 악기를 빌려서 오케스트라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해보기도 하고 그때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를 바이올린으로 맞춰 갔던 때쯤에 극도로 지쳐 있었고 바이올린 하기 싫다. 그 정도로 좀 그럴 때에 불현듯 비올라라는 악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 비올라 정말 좋아했는데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 그 창고에 가서 악기를 빌려서 해보는데 사실 첫 한 3일째부터 이미 저는 이 악기가 제 악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물론 앞길을 확실할 수 없지만 그냥 이 악기가 나한테 정말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의 잡자마자 이게 더 나에게 잘 맞는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겠군요. 그냥 이 악기의 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바이올린에게 없는 이 낮은 C선, 이 선의 울림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비올라랑 훨씬 더 잘 맞는다. 그래요? 왜또 바이올린 갖고 왔으면 바이올린과 또 잘 맞는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 둘 다 지금 굉장히 음성이 낮아가지고 아마 이 밤에 많은 분들이 저 여자 둘이서 굉장히 낮게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음성 보이스도 낮고 또 되게 낙천적이고 좀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악기와 이렇게 좀 성격이 맞고 안 맞고가 조금 있다고 느껴지나요? 저는 그렇게 물론 악기를 하면서 그 성격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격에 따라서 맞는 악기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저를 예로 들어서 그 바이올린 예민함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바이올린 수상 경력도 있고 또 비올라도 있고 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진짜 많이 수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늦은 나이에 바꿨으니까 이 길이 맞는가, 저는 너무 사랑하지만 맞는가 계속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8개의 콩쿠르를 나갔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몇 개 정도 나가요? 정말 큰 콩쿠르는 1년 내내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죠.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개 정도 나가는데 네. 2년 동안 8개를 나갔어요. 물론 크고 작은 콩쿠르들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8개 중에 6개를 1등을 했어요. 남들은 1년 준비해가지고 나가서도 1등을 힘든데 2년간 8개 나가서 6개. 사실 그럼 증명이 된 거잖아요. 내가 비올라. 그렇죠. 네,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아직 바이올린 소리가 남아있다고 하시니까 계속 그래도 마음에 찝찝함이 남았었군요. 찝찝함 남았죠. 네. 네. 혹시 이렇게 8개나 되는 콩쿠르를 2년 동안 거쳐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콩쿠르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콩쿠르이 가장 기억에 남죠. 왜냐면은 비올라를 2010년 정확히 4월에 시작을 했는데 완전 비올라에만 매진하게 된 거는요. 그 첫 번째 콩쿠르이 2010년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달 반 만에 콩쿠르 준비해서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곡을 익히는 데에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뭐 음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이 곡을 외워야 되는데 2달 반 동안 7개의 곡을 했거든요. 총 한 2시간 분량에.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급급해서 했는데 심지어 파이널에서 협주곡 전악장을 해야 되는데 전날 밤까지 3악장을 외우지를 못했었어요. 계속 틀리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불안하고 떨리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사실 그냥 결선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꾸지 2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3악장까지 어떻게 하고 내려와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그냥 준비할 동안 너무 힘들었고 해냈다. 안 틀렸다.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고 결과를 들었는데 1등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는 2달 만 바꾸지 2달 만에 네, 2달 반만. 평생 그 학기만 한 분들과 같이 나가가지고 1등을 한 건데.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사실 남들이 보면 쟤 왜 저래 이럴 정도로 결과 나고 펑펑 울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수상자들 사진 찍은 모습 보면 혼자 눈이 빨개요. 정말 좋은가 보다. 남들이 보기엔 그랬겠네요. 그러셨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저에겐 그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2달 동안 그저 그거에만 매달려 보냈던 그 시간이 아마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학 생활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시작한 건 아니었죠? 네, 이제 유학 생활이라기보다 해외 생활을 제가 만 6살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들께서 선교사님이시라서 러시아 모스크바라는 도시로 다 같이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음악을 시작했죠. 그래서 11년 동안 살고 바로 독일로 이제 그때부터 유학 생활이 시작이었죠. 그럼 바이올린은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네.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나 바이올린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데 바이올린 하고 싶어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입식으로 계속 네, 그런 거 바이올린을 같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억나는 건 그냥 악기를 쥐어주셨고 저는 그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하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합창 지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때도 하셨고. 그래서 음악은 저희 집에 늘 있었어요. 그냥 놀 때도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놀았고, 심지어 놀이 자체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때 당시 카세트 테이프죠. 네네네.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녹음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3, 4살? 근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제가 막 놀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게 놀았더라고요. 음악을 생활화했군요. 네, 생활화해서. 네. 근데 그게 테이프가 남아 있어요. 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네네네. 거예요. 그때도 음악을 좋아했구나. 음. 그때부터 음악이 생활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근데 음악을 생활화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고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친구보다 조금 잘하나?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나? 이렇게. 글쎄요, 그냥 중고등학생 때 그런 약간 교만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잘한다 해주시니까 잘하나 보다 이랬는데 글쎄요, 제 스스로 잘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영재학교에 들어갔다고. 네. 예. 그럼 잘하는 거야. 그런가요? 아니, 그때 그냥 재능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악기를 하면서 영재학교에 들어갔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천부적으로 좀 타고난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음악을 하시니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았겠죠. 네. 네. 솔리스트로 콩쿠르에 선 게 몇 년 만이라고 하셨죠? 아까? 저 이제 2년 만에. 2년 만에 네. 솔리스트로서 콩쿠르에 섰다고 했어요. 네.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수석 단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브라운슈바이크라는 도시의 국립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슈바이크 국립 오케스트라 소개를 좀 잠깐 해주세요. 저희 오케스트라는 올해 426년이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 진짜 중 오래됐네요. 하나예요. 네, 네. 역사가 깊은 오케스트라고요. 멘데스 존께서 살아계실 당시 지휘도 하셨고, 또 베를리오즈나 리샤드 슈트라우스 그리고 리스트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지휘를 하셨던 그런 오케스트라예요. 오페라단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시와 그 주변 도시에 저희가 유일한 오케스트라거든요. 그래서 뭐를 많이 해요. 뭐 오페라도 당연히 하고 심포니 연주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하고 뮤지컬도 하고 어린이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탄탄한 그런 오케스트라의 수석 단원이 됐고 바로 이듬해에 종신 수석 비올리스트로 선발이 됐다고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비올레로 바꾸고 난 이후로 뭔가 빨리 이렇게 빨리 진행됐어요. 것 같은데 이 또한 좀 드문 경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음악 색깔은 좀 이런 편이다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음악을 할 때에도 어떤 곡을 접했을 때에도 작곡가분께서 그때 쓰셨을 당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음에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까라는 거를 많이 연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작곡가분들도 사람이시고 저도 그렇고 청중분도 다 사람이잖아요. 국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공통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정. 그래서 작곡가분들의 감정을 최대한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저의 감정을 담고 그래서 그 감정을 청중분들도 느끼실 수 있도록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아마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있는 음악이다라는 평을 얻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국내에서 연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독일까지 가야만 연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가장 아쉬운데 저는 잠시나마 그 깊은 울림을 들어서 오늘 좀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런 행복을 전하는 연주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